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일병원 소아심장과의 안경진입니다. 오늘은 선천성 심장질환의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에 대한 후유증은 어떠한 선천성 심장 구조 이상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또는 치료를 하였는지 치료하지 않았는지 적절한 시점에 치료를 했는지에 대한 치료 시점에 따라서도 후유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심장 안에 있는 구조 이상으로 단순하게 구멍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단순 심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구멍뿐만이 아니라 복잡하게 구조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것을 복잡성 심질환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단순 심질환인 경우에는 시술이나 또는 수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적정한 시점에 치료가 된다면 거의 대부분에서는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하고, 반면에 복잡성 심질환인 경우에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도 단계적으로 더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은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기능 저하에 따른 후유증이나 또는 부정맥 또는 판막 질환과 같은 후유증이 동반되어 이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적절한 시점에 치료가 잘 되지만 행여 적절한 시점에 치료가 잘 되지 않은 경우에서는 선천 심질환에 의해서 폐동맥 고혈압과 같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 폐 쪽에도 상처가 돼서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뇌경색이나 또는 각혈, 심한 경우에는 급사와 같은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염색체 수의 이상이 있거나 또는 단일 유전자의 이상소견이 있거나 또는 다른 장기도 함께 이상소견을 보이는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또한 환경적인 요인으로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산모에게 생기는 감염, 예를 들어서 풍진과 같은 바이러스가 임신 중에 산모에게 생기게 될 경우에는 선천 풍진 증후군이라고 하여서 동맥간 개존증과 같은 선천 심기형을 태아에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잘 조절이 되지 않는 임산부 상태에서의 당뇨병도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임신 중에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은 말씀드린 대로 심장의 구조 이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서 태아기에 시행한 태아 심초음파를 통해서도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할 수 있고, 부모님들께서는 아이가 출생한 다음에 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기 발견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또한 예방접종 프로그램 또한 검진을 통해서 선천성 심장질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는 나라에서 각 시기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잘 챙겨주신다면 적절한 시점에 진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 중에 가장 흔한
심실 중격 결손인 경우는 80% 정도에서 도울경까지 자연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손의 크기와 결손이 있는 부위에 따라서 자연 폐쇄의 가능성이 다르지만 충분히 성장하면서 변화되는 모양들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라서 특별하게 투약이나 또는 수술, 시술과 같은 치료 없이도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은 심장 구조에 대한 치료가 반드시 수반이 되어야 되고, 이 구조 이상에 대한 치료는 두 가지로 수술적 또는 시술적인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술적인 접근은 물론 시술이 가능한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따라서 시술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급성적으로는 시술한 부위에 대한 출혈이나 감염 소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시술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감염성 심내막염과 같이 삽입된 기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일정 기간에는 예방적 항생제나 또는 판막의 기능과 관련돼서는 항혈전제나 항응고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심술 후에는 급성적으로 혈역학적인 상태가 좀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감염과 출혈 소인에 대한 관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술적으로 구조 이상에 대한 인공 물질들이 삽입된 경우에는 앞서 시술과 같이 예방적 항생제나 또는 항혈전제, 항응고제에 의한 내과적인 치료가 선행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